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을 몰리는 현재 수요가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구 용산 일대부터 해서 서초 강남 송파까지 보통 강남과 강북 임대료 차이가 한 2배 정도 납니다. 그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현재 직업군 또 현재 직장인 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는 현재 그래서 중구 용산구도 얼마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투자처로서 계속 부각이 되는 지역이고요.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등포구도 마찬가지, 또 마포 서대문구라든가 성동구 이 노란 색깔 부분도 현재 그래도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 그다음에 서대문, 영등포, 동작, 그다음에 성동, 그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그런 직장과 연결된 그런 연결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통력 여건이 얼마나 좋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직장인들이 찾는 지역들, 직장인들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한 거리, 또 현재 교통 편의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어떤 전철이라든가 버스 교통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면 강남 서초 6개 노선, 강남 서초에 지나가고 있는 전철 노선만 6개 노선이고요. 전철 역사만 한 100개가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단순 수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그 주변을 봤을 때도 도시철도가 3개 이상 된 지역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강남과 중구, 서울, 서초 이런 지역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집까지 거리를 좀 따졌을 때 서울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구 간의 인프라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봤을 때는 현재 집에서 시장까지 왕복 통근 시간이 현재 강남 3구가 월등히 짧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또 소요 시간도 짧게 형성돼 있고요. 또 그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이제 내가 맡기고 또 나는 또 어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 수도 현재 강남 3구가 월등히 높죠. 거기에 따라서 또 공공도서관 수도 많습니다. 또 그 주변에 비단 직장인 구성만 좋은 게 아니라 녹지 공간도 더욱더 높습니다. 녹지 공간이 높고 그 주변에 현재 편의시설까지 또 인프라 구축이 더 잘 되는 지역은 당연히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매매 수요도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관련된 가격 지수를 따졌을 때 선행 지표는 강남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은 형성된다 보셔야 되고요. 서울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95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 인구입니다. 이거 주민등록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들. 근데요. 서울의 실제 생활 인구는요. 1,151만 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직장군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진 않더라도 하루의 생활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현재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서울 거주자 외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퇴근할 무렵에는 당연히 자기 거처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광역 교통망들 체계가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된다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생활한구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1, 2, 3위가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생활한구 인구,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직장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임대료도 비쌀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주변에도 또 교육시설도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트라이앵글에 있습니다. 교육특구. 아시다시피 중계, 노원구에 목동, 그다음에 대치학군이 있겠죠. 그중에서 으뜸이 이제 대치학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학군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주요 3개 대학의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현재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직장인구 빼고 나머지 교육인구까지도 몰려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제도가 이미 개편이 됐다. 특목고 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한 고등학교 이제는 보낼 수가 없죠. 당연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남 지역으로 다시 또 재편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교육, 지역적인 여건, 그다음에 그 주변의 교통, 그다음에 현재 직장 인구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유일한 공급 수단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요건까지 따지고요. 거기에 또 연한이라든가 안전진단 기준까지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예상됐던 것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현재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 품귀 현상, 현재 물건을 내놔서 팔지도 못한 상황이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대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선뜻 물건을 내놓지 못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효과 없는 지속적인 규제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그 지역의 탁상 공론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바로 발표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 물량 확대하겠다고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언제까지 또 현재 뭐 진행하겠다라고 현재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은 걸립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임대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은 벌써 가격이 이미 월등하게 폭등해 있을 겁니다. 거기 인구 부산 효과, 지속력 강화 필요하고요. 거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을 현재 자칫 잘못해서 현재 세금과 규제로 일본대로 가다 보니 이렇다 보니 걷어들이지도 못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초래된 거고요.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테니까요. 이런 입지적인 여건 좋은 지역으로 한번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